DRD가 약했는데 저보고 이렇게 지사실에도 들이대 간다 저 사람은. 제가 현장을 좀 찾아갈 겁니다 앞으로.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놓칠까봐 약간은 긴장할 정도였습니다. 키워드가 내용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상임위원 김희영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수석 부의장 김관용 수석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 부의장 김관용입니다. 저는 관용이 이름이 좋아서 상당히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좀 넓고 또 관용을 베푸니까. 저 이름 덕을 좀 보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수석 부의장님이 되셨어요. 저희가 모두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이었습니다.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취임은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얼마 되질 않았는데 사실 오늘 그 인터뷰가 한 달만 돼서도 제가 멋지게 좀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업무 파악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점만 해서 여러분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신 없으신데도 우리 자문위원님들께 인사드리려고 또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명장 받으실 때 좀 각오가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어떤 당부의 말씀 하셨나요? 상당히 긴장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근본하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평통의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결과를 갖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좀 자유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아주 긴장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유튜브에 게시돼서 조금은 SNS 친화적인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1분 동안 아주 스피드 있게, 예, 좀 무례하지만 그냥 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태어난 해는? 1942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련한 뱃사공이 물길을 잘한다고 노를 잘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건강 비결? 운동, 체력 단련, 운동. 고향? 구미. 별명? 들이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어머니. 취미? 그림.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네, 자치단체장으로 일한 기간은 몇 년? 24년 사반세기 역사. 도지사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경북도청을 천도한 것. 네, 좌우명은? 저변불경, 저변불경. 어렵고 또 힘들 때, 또 즐거울 때 가볍게 처신하지 말아요. 평화통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유민주 기반하에서 통일을 합니다. 나의 꿈은? 통일이. 그러면 지금 기분은? 현재 책임을 무거우면서 갈 길이, 평화통일의 갈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동안 너무 스피드시 잘해주셨어요. 저는요, 워낙 빨리 대답을 하셔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놓칠까봐 약간은 긴장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 도청을 옮긴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려움이 많으셨나 봐요. 경상북도 도청을 옮기는 것은 이전되는 것은 한 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도민 전체 300만이니까 가지 않는 곳은 전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대로 밀었는데 결과는 도민들이 전부 동의를 본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추진을 했다. 그 다음 선거는 아주 쉽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어떤 실천을 하신 일인 것 같은데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네. 기분이 어떠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깨가 무겁다. 정말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는데 먼저, 그 일의 성취도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이 어떤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마련을 했습니다. 수석님께서 이 미스터리 박스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 박스 안에서 키워드를 하나 집어주시면 그 키워드로 한번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뽑아봐 주세요. 네. 앞에 보여주시죠? 일단 들이대. 약간은 좀 도전적이면서도 이게 뭔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수석 부의장님이 생각하는 일단 들이대 키워드 어떤 뜻인가요? DRD인데, DRD가 약인데 저보고 이렇게 지사실에도 들이대 간다 저 사람은. 그런데 이 민주평통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과 함께 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생산적인 그런 어떤 결과를 갖고
또 나아가고 단계별로 나아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평통의 어떤 흐름을 좀 바꿔놓고 싶습니다, 사실. 일단 들이대고 도전하자. 수석 부의장님의 이러한 리더십이 민주평통에도 아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좀 일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껍질을 벗고 그래 전면에 나타나요. 그렇다면 민주평통 운영에도 이런 정신을 이야기하실 것 같고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제20기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은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 자문위원들이 이제 세계에 또 국내로 이렇게 2만 명의 자문위원들이 좀 그 아주 엘리트들입니다. 또 현장 경험도 많은 분, 이런 분들이 함께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동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혼자 가면 단순한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민주평통에 가는 게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또 결과도 많은 단계별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출범한 지 41년이나 됐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 사명이 분명히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이어질 거라는. 사실 민주평통의 역할이라든지 사회의 기여도는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민주평통을 바라봤을 때는 그 느낌이 자주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와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역할 분담이 일어나요. 조직은 조직대로, 조직도 좀 강화해야 되고 행동으로 좀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민주평통 2만 명의 멤버들과 함께 통일의 길로 가는데 국민 동참과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뽑아내서 민주평통이 제대로만 하는구나, 민주평통 가는 길로 가면 되겠구나, 통일의 길로 그런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는 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평통에 주어진 시대적 요구라고 할까요? 역사의 위기한 적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이러한 상황들을 남북 간의 문제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들이 함께 이제 풀어가야 되는 시대적인 그런 사명감이 아주 막중한 겁니다. 모두들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펼 때 그 문제와 답이 동시에 나온다고 봅니다. 그동안 자문위원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는 게 더 좋을지 고민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문위원들은 통일은 미래를 여는 선각자이기도 하고 또 실천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 좀 긴장이 되는 헌법기관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망에 131개국에 또 되어 있고 국내도 16,000명이 한 2만 명이 지금 뭉쳐서 통일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밑에서 살아있는 그런 통일의 염원, 구체적인 실천 방안, 문제점 이런 것들을 통일 에너지로 모아서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들이대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통일 전사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또 평화 통일을 가는 길에 선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뽑아봐 주세요. 어떤 건가요? 예. 답은 현장에. 답은 현장에 있다. 키워드가 내용이 좋은데요. 예,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수석 부의장님의 발걸음에서 저희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답은 현장에 있다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사무실 근무할 때도 직원들한테도 여기 있지 마라, 책상에. 현장에 가 있어라. 출근 안 해도 좋다. 그래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바꿔주시면 그 생각이 새로운 변화의 동인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고소하고 함께 현장을 누리는 제가 현장을 좀 찾아갈 겁니다 앞으로. 와, 전 기대되는데요. 사실 수석 부의장님이 현장에 오시면은 또 힘이 되는 것도 있고 네. 같이 발걸음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기반한 활동이 성과를 거두려면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까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민주평통존이 국내, 국제, 세계화 현장이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조직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본래의 기능을 지금 발휘를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뛰고 발로 만나고 발로. 그래서 그런 통합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어떤 데는 가면 갈등의 에너지가 지하로 묻혀 있는 것도 있어요. 또 횡적으로 퍼져 있고 이런 것을 통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모아서 그것을 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생산적인 토론과 또 주장을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또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고 시기와 견제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좀 시끌시끌해야 돼요. 시끌시끌한 현장에 경통 수석이 그거 와 있다. 뭐 당연하다. 그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날이 임박해 올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 자문위원회 활동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또 연결되어 있어서 더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정착을 하는 게 해외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될까요? 그래서 해외 자문위원들이 각 나라마다 131개국에 있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국민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직들이 대한민국 조국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또 그 길을 희망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네트워크가 전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좀 강화하시게 됩니다. 통일에 관한 해외 자문위원 연대를 더 강화해서 또 국내에서 좀 많은 그런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분들 강화해서 새로운 해외 자문위원들의 파워를 우리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같이 함께 합시다. 다음에는 키워드 어떤 키워드인지 좀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인가요? 뭐 바다 얘기야.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용하지 않는다. 키워드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바다는 빗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도 있듯이 모든 것은 수용해야 됩니다. 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 여러분들 중심이 전부 있으니까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래서 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로 좀 모으는 역할을 좀 해야 돼요. 또 양보할 때는 감히 양보하고 때로는 대화 중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당연시하고 해서 조국 통일에 대해서 모두 뜻이 하나다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확인될 수 있도록 또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모습들이 세계인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통일의 길이 자문위원들과 여러분들 통해서 중심으로 또 선도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 내부 갈등을 좀 해소하고 또 합의를 만드는 일에도 민주평통의 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통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참 뼈아픈 그런 현실을 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갈등의 해결자로서 또 갈등의 조정자로서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전면에 서셔서 또 국민과 같이 동의하면서 주장하고 때로는 토론으로 가지는 것은 합의를 구하고 또 양보할 때는 막 과감히 양보해서 통일의 길에 좀 힘이 실리도록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의 주요 기능은 통일대북 정책을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담대한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시간을 갖고 또 통일의 환경이 또 구체화시키도록 하는 바로 선거 조건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언제든지 지원을 할 때 그런 포괄적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하고 정치적으로 하고 문화적으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는 뭐 그런 북한에서 또 생각이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서 거기를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역사의 길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깔려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그 길이 또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문위원 또 통일 참여의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뜻이 구체화돼서 조금 기다리면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 주제일 것 같습니다. 키워드 뽑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들었네요. 길을 잇다. 이 스토리가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길을 잇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통일의 길은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춤거릴 때도 있고 참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이룰 그런 시절이 있어도 거기를 가야만 합니다. 역사의 그 사명이기 때문에, 운명이기 때문에 도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뜻을 이제 받들어서 가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 지사를 할 때 실크로드라는, 코리아 실크로드라는 말을 붙여서 그 깃발을 들고 젊은 대학생 한 100여 명 들고 같이 실크로드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전에 간 거죠. 천년 전에 통일신라에서 지금 당나라 장안, 지금 시안 거쳐서 동로마수도 이스탄불까지 오고 가고 했는데, 그건 문화를 갖고 간 겁니다. 문화를. 우리가 통일을 기록하면 금방 정치적으로 뭐 돼가지고 전부 평화 통일이거든요. 무기를 갖고 전쟁을 하고 이런 통일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갖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통일을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통일의 생각에 통일하면 이렇게 남북 대치 현장을 DMZ도 간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이 선도해야 되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같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해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부의장님은요, 지방자치의 교과서이자 산 증인이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통일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이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방과 중앙이 실질적인 구분은 없습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데, 서울시도 지방정부니까 그렇게 보시면 나라 전체가 하는 일, 지방정부는 이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정치를 하는 거죠. 이제 일반 또 국회의원들은 엘리트 정치를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지방과 중앙이 정책을 위반하는 과정부터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의 건의와 이게 벨트처럼 피드백이 돼요. 그렇게 해서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지방과 중앙이 따로 없고 하니까 그 살고 있는 현장에서 거기서 주장과 논리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좀 반영돼서 거기 모여서 이제 큰한 국가 정책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볼 때 통일도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한 가지 남북 문제, 지방과 중앙 역할 분담이 돼서 예를 든다면은 산림 녹화를 북한에 민둥산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림이 대단하거든요. 서독보다 더 좀 앞서가고 있다 그러는데 사방 사업들을 좀 지자체별로 한다든지, 또 저 같은 경우는 새마을 운동을 북한에 가서 하면 이거는 완전히 마을 안길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시도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 역할 분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대와는 달리 한반도의 이 군사적 위기가 좀 엄중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그래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통일입니다. 하나로 몰립니다. 또 북한과의 차이는 이데올로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특히 남쪽에서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남남 갈등이를 세치 말하는 특히 거북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진정한 국면에서 서서 바라보고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힘이 들고 또 노력이 들고 민주주의는 그럽니다. 속도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자문위원 여러분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길을 어떻든 선택하셨으니까 또 함께 가야 한다고 보고 선도자로서 많은 그런 희생과
또 봉사가 더욱 절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꼭 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전해주시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미래를 예의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역사의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데는 뭐 이런 시차나 또는 주장이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을 언제든지 노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하로 가는데 숨겨놓으면 이 방법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노출해서 다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논의를 과정을 거쳐서 답을 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시고 좀 지켜주시고 통일의 에너지가 정말 국민들이 박수받는 방향성을 갖고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또 하늘은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평통, 또 자문위원들 여러분을 통해서 어쩌면 조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건영 수석부의장님이 우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과 국민께 드리는 첫 인사였는데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석부의장님,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떤 구호 좋을까요? 민주평통이 현장에서 살아 숨쉬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통일의 길을 목격할 수 있게끔 우리부터 먼저 현장으로 가야 돼요. 제가 민주평통 하면 현장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평통 현장으로